진짜 밤새면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한 창밖에 봤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끝난다고? 진짜 미쳤다. 러닝타임이 그렇게 짧진 않은데도 다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넷플릭스 추천 영상인데요. 그래도 보니까 쿨타임이 좀 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막 예전처럼 많이 보진 않아서 모으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Nobody Wants This, 우린 반대야 라는 드라마입니다. Did you know there's a rabbi here? No shit. Yeah. Where? He has a beard, and he was definitely judging me. Sounds like a rabbi. You're the rabbi? It's hot, right? Well, you have to admit you guys are a weird pair. Never gonna end up with my son. I mean, is there a world where this works? 얘는 2024년에 나온 작품이고 19세, 시즌은 지금 1개 나와 있는데 뭔가 시즌2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끝나긴 했거든요. 2025년 에미상 후보작으로 올라가 있는 작품이고, 주연으로는 크리스틴 베리랑 아담 브로디가 출연하는 드라마입니다. 미국 로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크리스틴 베리 조앤이라는 인물로 나와요. 조앤은 이제 싱글이고 데이트를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도 여느 때처럼 데이트에 실패한 조앤이 친구의 파티에 참석해서 노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이 남자의 직업이 랍비예요. 이제 종교인을 만난 거죠. 랍비인 걸 모르는 상태로 만나게 되고, 이런 종교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려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바른 생활에다가 도덕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조앤이라는 캐릭터는 완전 반대의 캐릭터예요. 조앤은 친구랑 팟캐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연애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엄청 가감 없이 토크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성격도 반대고 직업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결은 아니고, 정말 다양한 면에서 완전히 반대인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려가는 그런 로맨스이지만 코미디도 섞인 그런 드라마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다 봤는데 한 회당 거의 한 30분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개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재밌게 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틴 베일 나오는 작품들은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저는 너무 재밌어서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밤새면서 봤거든요. 밤새려고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한 창밖에 봤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재밌게 본 작품이어가지고 1등으로 한번 추천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인데요. 빅쇼트라는 영화입니다. I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y will fail.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The banks got greedy.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I think we're either high or having a stroke.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영화기는 하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엄청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 그런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포착되는 징후들을 먼저 파악한 사람들이 그 시장 틈새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자기의 이익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고요. 저는 이거 한 번쯤 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2008 금융위기에 대해서 되게 잘 그려놨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경제 용어들이나 그때 관련된 상황들도 영화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잘 와닿기도 하고 좀 잘 풀어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캐스팅이 엄청 화려해요.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커렐,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까지 나오는 애덤 맥케이 감독의 영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청불 19세네요. 도서 원작 영화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방금 제가 언급했던 배우들이 증권사 또는 뭐 은행 쪽, 금융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 파트에서 일을 하는 인물들이고,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느끼면서 미리 내다보고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세세하게 다룬 영화고요. 정말 가까운, 2008년이면 진짜 가깝잖아요. 그래서 엄청 가까운 역사이기도 하면서 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러닝타임은 2시간 10분이고요. 근데 이제 막 역사, 금융, 경제 이런 거라고 해서 절대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명작이고 주기적으로 다시 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추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최근에 본 드라마인데요. 2025년에 나온 19세 청불 드라마고요. 제목은 사이렌이 노래할 때입니다. Hey, you happen to know where this house is? Everybody knows the Cliff House. What is this place? And why does everyone look like an Easter egg? I love who I am here. I am the only person who has always had your back. Kiki has my back. I'm not the monster that you think I am. This Michaela bitch has her talents so deep in your brain that you can't even tell. You're in trouble. We have got to get out of here.
얘도 2025년 에미상 후보작으로 올라가 있는 작품이고요. 드라마고 한 화당 러닝타임은 50분대에서 1시간 사이로 들어오는 총 5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줄리엣 무어랑 메간 페이히 2명 인물이 주연인 영화고요. 장르는 미국 드라마. 여기 보니까 뭐 코미디 시리즈에 뭐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3명의 여성이 있어요. 시몬, 데번, 그리고 미케일라라는 3명의 여성이 나오고요. 데번이 언니인데 동생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시몬이 집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을 하러 가서 집에서 좀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데번은 좀 아픈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면서 되게 근근히 살아가는 되게 어려운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막 SNS에 엄청 막 화려한 삶 사는 거 막 올리고 되게 잘 사는 것처럼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언니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집에 그냥 막 이따시만한 과일 바구니 같은 거만 보내고 집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화가 난 거죠. 나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아버지 돌보고 내가 아빠 뒤치다거리 다 하고 돈도 벌어고 하는데 동생은 내 연락도 안 받고 하는 것도 없고 집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다가 안 받으니까 그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통해서 정보를 유추해가지고 시몬이 있는 섬으로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런 섬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섬에서 엄청나게 큰 저 집이라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집에서 동생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 이제 어떤 부부가 주인이었고 아내 그 사람이 미케일라라는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대번이 보기에는 이 미케일라가 사이비 같아 보이는 거예요. 새 구호 활동도 하고 환경운동가 같은 그런 이제 사회 공헌을 되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엄청난 부자 부부인데 약간 대번이 보기에는 내 동생이 집을 떠날 때 모습과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스타일링도 너무 달라지고 미케일라가 하는 그런 구호 활동들이나 이런 단체에 다 참석하면서 그 사람의 비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 1대1 퍼스널 비서로 일을 하면서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데 이 상황이 뭔가 대번이 보기에는 언니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동생을 빼와야겠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러한 많은 드라마들 그리고 진짜 미케일라의 정체가 뭔지 시몬은 왜 집을 떠났는지 여기서 데번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여성들의 운명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풀어나가는 얘기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엔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쨌든 이 3명의 여성이 각기 다 다른 선택들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고 왜 저래?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이 3명의 여성들이 내린 선택들을 그 누구도 뭔가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비난할 자격이 나한테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것도 추천. 그 다음 작품은요. 오늘의 여자 주인공이라는 작품인데요. Helen, I can barely afford my rent. Well, I booked you a guest spot on a TV show. Live from the Chuck stages in Hollywood, it's the Dating Game! And Bachelor number 3, I'm counting on you. What are girls for? 이건 2024년에 나온 영화예요. 총 러닝타임은 1시간 35분이고 얘도 청불이에요. 19세. 이 애나 캔드릭이라는 배우가 주연인데 또 이분이 감독도 했어요. 미국 영화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릴러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극 중에서 무명 배우로 나와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전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회를 막 찾는 거죠. 오디션도 보고 프로필도 내고 근데 이제 번번이 그렇게 막 잘 풀리진 않는 그러다가 어느 날 데이트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라는 제의가 와요. 이 프로그램의 포맷이라고 하면은 여성이 한 명이 출연을 하고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남성 출연자들을 뭐 3명, 4명 이렇게 한 번에 지원을 해서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이 데이트할 남자를 딱 골라가지고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데이트 게임. 약간의 리얼리티 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이제 애나라는 배우가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 제의를 받은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범이 이 게임에 남성 출연자로 출연을 한 거예요. 이 주인공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 방송을 또 소비를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 연쇄살인범을 마주친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고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여서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대요. 연쇄살인범이 있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데이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실제로 어떤 여성분과 매칭이 됐고 그래서 데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이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또 이 안에서 여성들이 이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담겨 있고 러닝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딱 적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그 다음 작품은 명상살인이라는 작품인데요. Fuß ist sein Anwaltsprogramm ab!
sonst frisst du die Scheiße! Du, der geht hier gleich auf mich los. So etwas können wir in unserer Kanzlei nicht dulden. Das noch 3 Tage. Entweder es klappt oder ich bin weg. Dann bist du tot und deine Tochter auch. Ich war nun offensichtlich ein Mörder. Ich horchte in mich hinein, was mein Gewissen dazu sagt. 이거는 독일 드라마고요. 2024년에 나온 작품이고 청불입니다. 지금 시즌은 하나밖에 없는데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즌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났더라고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한 회당 29분에서 34분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톰 실링 주연의 드라마고요. 이게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르는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범죄 스릴러물에 좀 가까운 그런 작품이고요. 아무래도 청불이고 막 범죄 스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징그러운 좀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근데 막 엄청 노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볼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비웨른이라는 어떤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해서 딸도 하나 있고 아내도 있는 가정을 갖고 있는 남성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맡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큰 범죄 조직의 보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이런 사업들 마약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좀 나름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원래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자기의 의뢰인이 어쨌든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밑에 부하들 부려가지고 막 폭력도 쓰고 그럴 때마다 계속 해결해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은폐해달라고 하고 막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서 막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직장에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과 가정의 이 밸런스도 무너져서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생활도 되게 삐걱삐걱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명상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해줍니다. 이거 안 들으면 우리 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고 너무 바쁜데 나 이런 데 갈 시간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이렇게 으름장 났으니까 가보기나 하자 해서 거기서 마음챙김 수업을 듣고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큰 변화가 생겨서 모든 일들을 대할 때 그 선생님께 배운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적용시켜서 직장에서 일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가정의 평화도 찾아오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호사가 그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내 목숨과 가정과 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정말 돌파구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되게 잘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시즌 1 끝날 때도 이거 100% 시즌 2 있다 이런 느낌으로 끝나긴 해가지고 시즌 2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봐가지고. 그 다음 작품은 샌드맨 이라는 작품이고요. I am the king of dreams, ruler of the nightmare realm. Morpheus, the Oneiromancer. The nightmares no longer seem to recognize their monster. You will remind them. 이건 총 2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최근 시즌이 2025년에 나왔네요. 저도 이제 시즌 2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조금 예전에 시즌 1 1화를 시작을 했다가 초반에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차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즌 2 예고편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눈 딱 감고 한번 보자 해서 본 건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약간 신화나 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어릴 때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인물을 그린 거구나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조금 있으면은 이 작품의 배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르페우스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꿈의 왕으로 나와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주관하는 세계가 있는데 모르페우스는 이제 꿈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거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상관없이 모르페우스라는 인물이 다 주관하는 거고 밑에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둔 부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악몽도 있는데 이 악몽이 인간 세계로 탈출해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연쇄살인범처럼 이제 얘를 잡으러 인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꿈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품이라 해야 되나? 자기의 이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 3개가 있는데 바로 투구, 모래주머니, 루비입니다. 이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을 때 자기의 파워가 이제 맥시멈이 되는 엄청 강해지는 그런 설정인데 이제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로더릭 버제스라는 어떤 인물이 막 비술
마법, 이런 흑마법 같은 거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 꿈을 소환을 해요. 자기의 소원을 이뤄주라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내 소원을 들어주면은 너를 풀어주겠다면서 마법진 같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 가두거든요. 악몽 잡으러 갔다가 소환 당해가지고 3가지 있죠. 루비, 투구, 모래주머니 다 뺏기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의 힘을 이렇게 봉인할 수 있는 유리구슬 같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여기에 갇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꿈의 왕이다 보니까 꿈이 갇혔잖아요. 그 세상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 세계에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날 밤 잠에 들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꿈의 왕이 자리를 비운 꿈의 왕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국은 폐허가 되고, 그래서 이 모르페우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잡히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고, 시즌 1은 11개 에피소드고 시즌 2가 12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날 때마다 맨 끝에 마지막 화는 그 스페셜 에피소드가 들어가요. 앞에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조금 들어간 그런 에피소드를 같이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조금 판타지적인 이야기고요. 톰 스터리지가 주연입니다. 이게 한 화당 뭐 45분에서 길면은 1시간 뭐 5분 이렇게 넘어가는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흥미롭게 봐서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취향에 맞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추천할 작품은 데드 투 미라는 드라마인데요. Welcome to Friends of Heaven. Looks like we have some new people here today. I'm Judy. Jen, feel free to call me and we can not sleep together. Hi. My guest house is open. Be nice having you there. You don't even know her. She could be a crazy person. Let's just say that wherever Judy goes, chaos tends to follow. You invited a criminal into your home. She's the only person who has been here for me. That doesn't make me feel like I am failing at everything. 시즌 1이 2022년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시즌은 총 3개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불이고 한 시즌당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그래서 총 30화짜리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또 한 회당 뭐 27분에서 30분 내외이기 때문에 엄청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금방 봤거든요. 예전에 저 넷플릭스 추천 영상 찍었을 때 댓글로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봐야지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봤는데요. 그때 추천해 주셔서 처음에 시즌 1의 1화를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안 땡겼나 봐요. 근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홈하면 추천에 갑자기 떠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그런 드라마고요.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랑 린다 카델린이 주연의 미국 드라마 코미디 장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젠이라는 인물과 주디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두 여성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야기인데요. 젠은 이제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뺑소니로 남편을 잃으면서 뺑소니가 범인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젠은 남편의 사고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슬픔 치유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주디가 처음에 이제 모임에서 젠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연락처를 줘요. 힘들 때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그 번호를 받은 게 생각나서 주디한테 전화를 거는데요. 알고 보니까 주디도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병상련인 거죠. 어쨌든 뭔가 그런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 쟤는 쟤대로 남편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다니고, 또 주디는 주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이제 같이 풀어가는, 저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코미디라고는 하지만 코미디 맞아? 싶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약간의 범죄물 같은 그런 모먼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초반에는 진짜 살짝 지루할 수 있어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건이 끊임없이 휘몰아치고 막 드라마틱한 막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초반에만 참으면은 끝에는 이제 재밌으니까 중간으로 갈수록. 시즌 1 딱 끝났을 때는 아 이렇게 끝난다고? 이러고 이제 시즌 2 다 보고 시즌 2 끝났을 때는 진짜 미쳤다. 시즌 3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시즌 3도 사실 끝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완전 끝이 아니라 시즌 4 나오려나?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즌을 낼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약간 열린 결말처럼 뭔가 끝낼지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해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해볼 작품은 Untamed라는 드라마고요. I'm looking at this girl who went off El Capitan. Another tourist. Got too close to the edge. Yeah, I'm not sure yet. She was running from something. There's no animal tracks near the top of the trail. Whatever she was running from, she was running for a while. If you're in this somehow, I'm gonna find out. You have to stop beating yourself to death with memories.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It may change everything.
요거는 2025년에 나온 청불, 에릭 바나 주연의 미국 드라마고요. 장르는 범죄 스릴러 미스테리 요런 쪽. 요번 작품 추천에 조금 이런 쪽이 맞네요. 지금은 시즌 1만 나와 있고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회당 50분 내외 정도의 러닝타임이고요. 새로운 시즌 확정이라고 떠있네요. 시즌 2가 나올 건가 봐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카일 터너라는 어떤 특수 요원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국립공원에서 유일하게 이제 특수 요원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국립공원 이제 막 경비나 이런 사람들 따로 있고, 시작은 어떤 젊은 여성이 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사건을 이제 카일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얼핏 보면은 사고사 같지만 이제 이 카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뭔가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 절대 사고자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숨겨진 스토리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순경이라 해야 되나? 형사 전문은 아닌 그런 또 다른 경찰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바스케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제 위에서 이 사람이랑 같이 수사해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둘이 이제 억지로 막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카일이라는 인물의 성격 자체가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 막 이렇게 수사 막 해나가는, 공유하지 않고 막.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고 막 이런 경찰은 아닌 사람이거든요. 이제 바스케스라는 경찰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참여해서 수사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둘이 이제 조금 가까워지고, 동료로서. 그러면서 이 두 인물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또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사건들도 보여주면서 드라마의 시작점,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추락사도 수사를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스토리들을 밝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몰입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러닝타임이 그렇게 짧진 않은데도 다 빨리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에피소드가 6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데요. 요거는 제일 최근에 본 작품이고요. 2025년에 리미티드 시리즈로 나온 호스티지라는 드라마입니다. Your husband has been abducted. They are targeting me. They have weaponized my family. I will not be threatened. I will not negotiate. My loyalties are to this country. I will not allow it to be held to ransom. 서렌 존스랑 줄리 델피 주연의 드라마고요. 얘는 관람 등급은 15세.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정치물이에요. 장르는 드라마, 스릴러 이런 쪽이고, 여기에서 이제 돌턴이라는 여성이 영국 총리로 나오고요. 이 총리로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돌턴, 이 영국 총리의 남편이 갑자기 납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 총리 사임해라. 그러면 남편 풀어주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돌턴이 프랑스랑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사안이, 이 돌턴이 총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암 치료제, 의약품 관련된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약이 부족해서 막 이런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공급이 힘들어지면서 영국 내에서 이런 약을 구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뒤를 보려고 프랑스 대통령이랑 만난 건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남편이 납치되고 총리 사임을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총리의 입장에서 테러 조직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남편을 살려야 되고 남편을 지켜서 나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 돌턴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라이프,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그린 드라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으로 나오는 인물이 투생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돌턴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고 영국 총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드라마고요. 총 5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한 화당 46분에서 50분 내외 정도 되는 러닝타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테러 조직들은 누구이며 이 총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물이고요. 호스티지가 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돌턴이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그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도 적고 러닝타임도 막 엄청 긴 건 아니어서 이것도 저는 거의 막 하루 이틀 만에 다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봅니다.
원래는 이제 더 추천하려고 했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뭐 내려갔거나 모종의 이유로 좀 빠진 작품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따로 뭐 영화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린다거나 하려고 이번 영상에서 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품 수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작품들 위주로 한번 추려서 가지고 와봤으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보고 싶은 영상이 있거나 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릴 거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